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이제는 전쟁부 장관이겠네요.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킬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이에 대해 전투기 2대를 미 해군 함정 위로 날려보내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는데요. 점차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미 해군 함정들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대거 직결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으로 8척의 군함을 파견한 상황인데요. 더더욱 베네수엘라를 옥죄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미 해군 함정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베네수엘라에서 약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길 미국으로 향하던 카르텔 조직원 11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멕시코를 방문 중이던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선박 격침 사건과 관련하여 약물 운반 선박을 납포하는 기존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며 그들을 막을 방법은 폭파해 없애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루비오 국무장관은 카르텔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앞서 9월 1일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함정이 1200여 개의 미사일을 탑재한 채 우리를 정주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명백한 전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미국의 행위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위협에 맞서 최고 수준의 방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죠.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자원 입대 캠페인을 벌이며 애국심 고취에 나섰고 민병대 조직 규모를 더 확대해 전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동시에 자국 함정들은 북부 영해로 전진 배치해 실제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러한 대응 조치들이 단순한 과잉 반응이 아니라 미국이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어마어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권 전복 작전이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정권 전복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군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보고 약물 국가의 지도자라고 불렀는데요.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국무장관은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에콰도르에 급증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280억 원 규모의 안보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력국 정부가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미국이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에콰도르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 기지 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에콰도르는 6월 3일에 외국군의 군사기지 설치를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바꿨는데요. 이미 사전에 미국과 에콰도르가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최근 카르텔이 이곳까지 진출하면서 크게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해안 도심을 중심으로 약물 운송로를 둘러싼 카르텔 간의 충돌이 잦아진 상태고요. 정치인이나 경찰에 대한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콰도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콜롬비아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공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콜롬비아 항공우주군이 해상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겁니다. 정체불명의 캐속선이 통상적인 항로가 아닌 우회 항로를 통해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약물 밀수선의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즉시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측에 좌표를 공유했고 세 나라는 실시간으로 작전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하게 전개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즉각 전투기를 띄워 캐속선의 항로를 차단했고 동시간에 해군 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몇 차례 추격전 끝에 캐속선은 결국 항해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승조원은 체포되었습니다. 캐속선 내부를 수색한 결과 448kg에 달하는 약물이 발견되었죠. 이는 단순한 한 번의 적발이 아니라 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해상 밀수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콜롬비아의 이 같은 대응이 다소 모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콜롬비아는 반미 정서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 노선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 약물 카르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면서 결국 미국과의 공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한 겁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국과 협력에 나선 것은 바로 이 카르텔 소탕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배경에 깔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약물 단속 이상의 함의를 지닙니다. 콜롬비아의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미국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비슷한 합동작전이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곧 베네수엘라를 향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마침내 무력 시위라는 강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공군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 상공을 저공으로 가로지르는 도발적 비행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명백한 군사적 시위이자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무력 시위는 단순히 공군력 과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수세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세웠는데요. 근데 이번 행동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베네수엘라의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직 미국과 베네수엘라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자체가 오히려 긴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함정 상공으로 위협적으로 비행한 베네수엘라 공군의 행동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언제든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로서는 자국 영해와 영공을 지키는 정당한 주권 행위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군사적 신경전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카리브해는 미군의 군함과 베네수엘라 해군의 함정 그리고 공군 전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잠재적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정규전으로 비하할 수 있는 위험한 화약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의 무력 시위로 끝날 일이 아니라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간 전운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약물 퇴치보다는 국내외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이 미국에 유입되는 경로를 보면 과테말라를 통해 1,400톤의 약물이 이동했는데 베네수엘라로서는 매 200톤에서 250톤 정도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약물들은 멕시코를 통해 생산되어 운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명분만 약물 퇴치라고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무력을 과시해 주위 국가들이 어떻게 나올지 살펴볼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민자 추방 정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갈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단순히 미국과 베네수엘라만의 대립이 아니라 그 뒤에 두 강대국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이 사태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하니까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주요 전력 중 상당수가 러시아제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베네수엘라군의 훈련과 작전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러시아 전략폭격기를 카라카스에 전개하며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베네수엘라가 서반구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중국 역시 베네수엘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베네수엘라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과 투자를 단행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석유 자원을 담보로 한 차관 형태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으로 인해 외화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은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떠받쳐온 것이죠.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자원 확보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결코 이 사태를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충돌이 아니라 신냉전 구도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정권 전복 작전에 나선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군사물자 지원, 외교적 압박,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이번 위기가 중남미 지역을 넘어 국제체제 전반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일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